SI업의 주종목이에요. 예, 저희가 집에서 아이가 아빠는 회사에서 뭐 해? 이렇게 물어보면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프로젝트 하는데 프로젝트가 뭐야? 그럼 또 설명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때는 이 아이에게 내가 하고 있는 IT업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한때는 또 막 이렇게 화두가 되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들 자녀분들은 아빠가 회사 가서 뭐 하는지 잘 알아요? 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알려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이 직장에서 이 이야기를 할 때도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회사는 뭐 하는 회사지? SI 하나? 뭘 팔지? 이렇게 말하면 또 더 깝깝해요. 뭘 팔죠? 이것도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근데 저희는 회사에 이제 SI 업체들의 재무부서, 재경부서, 이제 이런 이 부서에서 실제 이 관리하는 이 상품명이 결국 우리가 파는 거거든요. 근데 SI 회사들은 대부분 다 그게 프로젝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프로젝트를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업인 거예요, 사실. 그런 프로젝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오늘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일단 저희가 지난 시간에 IT 경영에서 배웠던 IT 거버넌스 관점으로 쳐다보면 이 프로젝트 자체를 잘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연결을 지어서. 네, 프로젝트가 안 되면 뭐가 안 돼요? 네,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검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요. 그죠? 예, 매출이 안 일어나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고객은 왜 검수를 안 해줄까요? 때 되면 검수해줘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검수 안 되잖아요? 고객은 왜 검수를 안 해주죠? 품질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이 검수할 때 검수의 지표 중에 하나가 품질 지표잖아요. 그래서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는 요구한 품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도달하지 못했다. 예, 맞아요. 예. 그러면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프로젝트를 왜 하죠? 저희는 프로젝트를 판다, 프로젝트로 먹고 산다 그랬는데 거꾸로 프로젝트를 사는 쪽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프로젝트를 사는 쪽의 입장을 발주처라고 합시다. 발주처는 프로젝트를 왜 하죠?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발주처는 프로젝트를 왜 하나? 근데 금방 이제 답을 주셨어요. 네. 네, 맞아요. 실제로는 이 품질 목표 또는 품질 지표 그게 고객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품질의 정의가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용자나 이해 당사자가 요구하는 것을 또는 사용자나 고객 이해 당사자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 것, 또 기대치를 충족하는 것, 뭐 이게 지금 품질의 정의거든요. 결국에는 품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저희가 프로젝트 관리를 시작할 때 이제 SI 입장에서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SI 업체 관점에서는 프로젝트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돈을 못 받아요라고 답이 나와요. 그런데 발주처의 입장에서 프로젝트가 잘못되면 어떡하나요? 그러면은 목표 달성을 못했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럼 프로젝트의 오너십, 진짜 주인은 SI 업체인가요? 아니면 고객인가요? 네, 고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프로젝트 관리를 공부를 할 때 관점을 조금 이동을 시켜야 돼요. 만약에 발주처에 계시는 경우에는 이미 그 관점이 되어 있으실 거고, 저희가 사업자 쪽의 소속으로 일을 했다면 저희의 이 바라보는 시각,
관점을 발주처 관점으로 이동을 해주지 않으면 프로젝트 관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프로젝트는 오너십을 가진 쪽의 입장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동안에 저희 SI 업체가 프로젝트를 관리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맞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각을 오늘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게 되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시각 이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시험 문제가 나오면 SI 업체의 관점으로 푼다? 아니면 발주처 또는 프로젝트 오너십을 가진 조직의 관점에서 푼다. 어느 쪽? 발주처나 프로젝트 오너십을 가진 조직의 관점에서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잘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내가 소속된 직장, 소속된 역할로서 자꾸 쳐다보게 되기 때문에 이게 단숨에 바뀌어야죠. 그러면 끄덕끄덕 하는데 끄덕끄덕하지만 그 다음에 생각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습성이나 관행이잖아요. 내 몸이 체득하고 있는 거라서 이게 쉽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바꾸도록 이제 수업 받는 과정이나 앞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시각을 계속 이동을 이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해서 오늘은 이제 프로젝트 관리 개요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저,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아피스, 그 다음에 날리지 에어리어 이렇게 해서 PMBOK, PMBOK 중심으로 내용들을 쭉 볼 건데요. 사실 내용들은 다 아는 걸 거고요. 그거를 이제 좀 오늘 저랑 같이 체계적으로 쭈루룩 따라서 한번 보는 이제 이런 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IT 거버넌스 관점에서 그러면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나, 왜 성공해야 하나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해볼까요? 예, 이제 발주처예요, 그죠? 발주처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IT 프로젝트예요. 예, 저희는 이 IT 쪽의 자산이 이제는 6대 자산에 등극을 했다. 그래서 IT 자산이 뭔가 잘못되면 기업의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관점에서 뭔가 치명상을 입히는 아주 위험한 존재이다. 근데 반대로 자산은 소중한 것이에요. 근데 자산이 잘못되면 위험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IT 쪽은 투자, 기획이나 투자 관점에서 쳐다볼 수 있는 이제 위협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라고 하는 관점에서 쳐다볼 수 있는 위협이 있고, 그 다음에 IT 이제 프로젝트 끝나고 IT 에셋화 된다 그랬잖아요. 이때는 이제 운영 유지보수 관점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이 자산이 어떻게 기업에 치명타를 입히나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발주처 입장에서 프로젝트를 왜 할까요? 프로젝트를 왜 할까요? 대부분은 발주처에 비즈니스 도메인이 있는 거고, 그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요구되는 특정 업무,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 프로세스를 IT 시스템으로 자동화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맞죠? 네. 자동화한다는 것은 그들이 업무에서 다루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것들을 실제로 꺼내서 가공하고 읽고 수정하고 저장하고 이렇게 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흘려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그거 말고 또 있나요? 잘 생각하시면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버넌스 할 때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배웠잖아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에서 저희가 IT의 주요 이제 관점을 가지고 이 분류를 했죠. 구성 요소죠, 실제로는. 거기에 비즈니스 아키텍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아키텍처가 있었죠. 그리고 이것들이 실제로 올라가야 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테크놀로지, 기술 아키텍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하나 더해서 이것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안 아키텍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데이터 아키텍처에 해당되는 업무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설계하고 구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DB에 바로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 있을 거죠.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DB에다가 머리를 놓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사용자가. 그래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UI가 결국에는 컴퓨터 단말에 있다. 이 단말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중간에 뭔가가 또 있어야 돼요.
이거를 저희가 응용 아키텍처라고 한다. 그렇죠? 근데 이 응용 아키텍처 안에서는 원래는 컴퓨터가 없어도 실제로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시장에서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상품과 재화가 왔다 갔다 이동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금전적인 가치로 변화되는 과정들이 그 안에 있어요. 맞죠? 그 과정들을 응용 아키텍처 안에서 응용 프로그램이 프로세스화해서 담아주는 것 뿐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다루는 데이터가 응용과 그 다음에 데이터 아키텍처로 변화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을 담고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응용 아키텍처나 데이터 아키텍처, 그 다음에 기술 아키텍처에 해당되는 것들을 저희가 프로젝트에 묶어서 한다라고 이제 했을 때, 자, 이게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비즈니스 사이드에는. 비즈니스 사이드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IT 거버넌스에서 프로젝트에 관련된 부분들을 자꾸 언급을 하는 거예요. 어떤 위협을 줄까, 비즈니스에. 그 위협 때문에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운 비즈니스에 치명타를 입히는 방법. 일단 뭐라 하면 돼요? 달라는 그때 안 주면 돼. 그죠? 그래서 납기를 확 어겨주면 돼, 뒤로. 납기를 어겨주면 어떻게 되나요? 비즈니스는 only 이렇게 독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경쟁 조직들이 글로벌하게 시장에 깔려 있어요. 근데 다 같이 뭔가 이러한 IT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은 먼저 시장에 어떠한 상품, 어떠한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IT 프로젝트에 납기를 확 지연시켜주면 어떻게 된다? 비즈니스가 런칭을 못하죠. 그러면 새로운 예를 들어서 금융상품 그거를 출시를 해가지고 뭐 시장에서 막 사람들을 가입해가지고 끌어모아야 돼. 그런데 납기 6개월 지연 딱 시켰어. 그런데 경쟁사는 전날짜에 딱 오픈했어. 그러면 이 상품을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어느 회사로 가입했을까요? 6개월 지연될 때까지 기다려줬을까요? 아니면 오픈된 대로 갔을까요? 당연히 오픈된 대로 갔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6개월 뒤에 오픈을 했어요. 우리 쪽으로 올까요? 안 올까요? 거의 안 온다고 봐야겠죠. 그죠? 이게 비즈니스에 입힐 수 있는, 미운 짓을 할 수 있는,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납기를 어긴다. 근데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납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오픈을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막 홍보를 해가지고, 오픈 첫날, 사방천지에서 소비자들이 막 나 이 상품 가입할래. 막 클릭 온라인에서 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주면 비즈니스가 또 치명타를 입나요? 클릭했는데 오류 메시지 떠. 그래갖고 다음 화면으로 안 넘어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콜센터에 전화가 빗발치겠죠. 시스템이 안 돼, 뭐 이러면서. 이거는 지금 어떤 문제예요? 프로덕의 품질 수준을 확 낮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함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결함이 생기고 있어. 오류 떠가지고 안 넘어가. 그런데 상대편 경쟁사의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런칭을 했어. 그래서 그쪽에 가서 눌렀더니 잘 넘어가. 그러면 또 어디로 가입하겠어요? 잘 넘어가는 데로 가서 가입하겠죠, 당연히. 그쵸? 자, 이거는 이제 품질 이슈예요. 납기는 준수시켜줄 수 있으나 엉터리 품질로 보답해준다. 뭐 이러면 또 괴로운 거예요. 그죠? 그쵸? 또 어떻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나요? 보안 이슈도 중대한 이제 결함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고객 정보를 어떻게 해가지고 앱화면에서 딱 했더니 내 정보가 아니라 남의 정보가 보이네. 가입 정보가. 그러면 이제 대박 나는 거죠. 이거 뻔히 그 IT 시스템이 되는 게 그렇잖아요. 데이터를 조회하는 방법들이 결국에는 인덱스의 끝자리를 자꾸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끝자리를 바꿔보죠. 그냥 숫자를. 그럼 남의 게 조회가 돼요.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안 사고를 내도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또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능. 잘 안 돼. 응? 성능 이슈. 아, 성능 이슈. 아, 그렇죠, 그렇죠. 오픈해가지고 첫날 잔뜩 몰렸는데 서버가 다운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능 이슈로 이제 다운돼서 장애가 났다.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예.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사이드의 이제 품질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 아키텍처 상의 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품질도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또 어떻게 예, 비즈니스에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뭐 100억짜리 이제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뭐 한 8개월 동안에 100억을 쓰기로 했는데 중간에 막 이슈가 생겨. 가지고 100억 가지고 안 되고 200억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비즈니스 오픈해가지고 회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100억이에요. 근데 IT 프로젝트 하는데 100억 예산을 썼는데 초과돼가지고 200억을 썼어요. 그러면 이 비즈니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만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예, 원가를 예산을 과도하게 이제 초과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하면서 저희가 이 비즈니스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줄 수 있구나. 를 딱 지금 알게 되셨죠, 그죠? 실제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CIO예요, 발주처에. 이제 프로젝트가 굉장히 멀티로 다수로 많이 돌고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각자의 프로젝트는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애들이에요, 전부 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프로젝트를 이제 어떻게 관리 통제를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이제 CIO 입장이면 여러분들의 임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관리 통제를 해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CIO의 고민인 거고요. 뭐 CIO의 고민이 곧 CEO의 고민인 거고요. CEO의 고민이 곧 주주들의 고민이에요. 그렇죠? 주주들의. 그래서 주식회사 제도라는 거를 이제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 비즈니스가 잘못됐을 때는 회사에 치명타를 입히기도 하지만 그 회사의 주식을 사준 일반 국민들에게 결국에는 손해를 입히게 된다. 그리고 그 회사의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그러한 이슈로 이제 타격을 입고 자꾸 이제 축소가 되게 되면은 일자리가 자꾸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주주이면서 동시에 그 회사에 고용돼서 먹고 사는 인플로이 입장에서 내 일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면 다 같이 이제 안 좋게 되는 상황이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이제 처음에는 저희는 이제 회사하고 그다음에 이 개인하고의 어떤 이 관계로서만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자꾸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들이 왜 이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자꾸 이런 프랙티스들을 왜 선진 국가들이 자꾸 만들어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회사의 프로젝트의 문제들은 단순히 그 회사의 매출과 이익의 문제를 뛰어넘어가요. 그래서 그 회사에 투자한 주식을 사준 일반 국민들에게 임팩트를 주고 그리고 그 회사에 고용된 직원들에게 임팩트를 줘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악화되면은 전체적인 정치 체계에 대한 불신을 낳아요. 그래서 이 정치 체계가 그 다음에 정권이 변동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정치 체계, 주 이제 여당이라고 표현되는 정권들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다 엮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기술사 이제 답안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시각을 되게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이슈나 어떠한 기술 이런 것들이 새롭게 튀어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시장에 도입할 수 있지라고 문제를 내고 있어요.
예, 그러면 회사가 잘하면 되지 이렇게 답을 쓰면 어떻게 된다? 예, 회사가 잘하면 되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물론 회사가 잘해야죠, 그죠? 그지만 회사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시장에 성공적으로 도입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안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 국가적으로는 지금 저희의 그 정보통신망이 엄청 전 세계적으로 빵빵하게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이 투자가 수반이 되고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여해서 이 부분들을 이제 사회망이 이 기반 시설이죠. 이거를 진행을 하지 않으면 단일 회사가 추진하기에 너무 거대해요. 그러면 아무도 못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정치적인 과제로 그거를 끌어올려서 그거를 딱 깔아놓으면은 이를 기반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회사와 그 다음에 일자리와 그리고 선순환적인 이 그 경제 구조가 선순환적인 구조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성공적으로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이 나오면 그러면 뭐 회사가 잘해야지라는 뭐 그건 당연하고요. 플러스 결국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해줘야 될 일은 무엇일까? 에 대한 것도 써야 되고 그죠? 네. 그 회사,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일반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소비자들이 실제로 우리는 전략이 미덕이야. 그래서 돈을 절대 안 쓸 거야. 그래서 돈을 버는 적극적 다 금고에다 담아두면은 그럼 그 사회가 어떻게 돼요? 물건을 만들어서 사주는 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사가 망하죠. 회사가 망하면 주주들이 타격을 받죠. 그죠?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해고 사태가 일어나죠. 그러면 벌었던 돈마저도 이제 더 이상 들어올 것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또 소비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필요하고요. 특히 IT 쪽은 또 사용자들이 보안 문제 이슈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보안적으로 신뢰받지 못하면 사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회사가 해줘야 될 보안 조치도 있고 또는 산학연이라고 이야기하죠. 연구소나 학계에서 보안 기술을 개발해서 접목을 시켜줄 필요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일반 이 소비자들도 보안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잘 쓸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게 성공하려면 뭐 정부는 어떻게, 기업은 어떻게, 또는 뭐 연구소는 어떻게, 또는 개인 소비자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자꾸 머릿속에 넣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답안을 쓰지 않으면 시험 문제를 받아놓고 쓸 게 없는 거야. 회사가 잘하면 되니까 쓸 게 없어. 근데 금방처럼 시각이 종합적으로 이게 돼야 된다는 걸 이해를 하고 나면 지면이 모자라요. 그렇죠? 지면이 모자라요. 쓸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각의 변화들이 좀 필요하다.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이렇게 변화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생각이나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이게 여러분들이 딱 바뀌고 나면요. 그러면 뭐 지식을 제가 열심히 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쓱쓱쓱 책장 넘겨보고 이거 뭐 하자는 거네? 그러면 이렇게 써야지. 머릿속에 팍팍팍 튀어나와요. 근데 이게 안 바뀌니까 계속 그 지식에 몰입해서 그걸 암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공부를 너무 오래 해야 돼요. 시험에서 원하는 건 그 지식을 정확하게 쓰는 것보다는 이런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펼쳐낼 수 있느냐 그거를 사실 원하거든요. 해서 약간 이제 서론식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게 쫙 이제 앞에서 강사가 한 이야기가 쫙 이해가 되고 끄덕끄덕 머릿속에 딱 이제 들어왔어. 그럼 오늘 공부 다 한 거예요. 그래도 나머지 시간에 놀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놀까요? 네. 일단 프로젝트 관리 계획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뭐 실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성공은 왜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거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거고, 이제 PM복이라는 그래서 교과서가 만들어졌어 이런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역시 프로세스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 그렇죠?
예, 프로젝트 뭐